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요. 거의 뭐 한 10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이것저것 바쁘고 해가지고 좀 영상 잘 못 올리고 그랬습니다. 좀 더 영상을 좀 자주 올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달에 제가 좀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 책 하나 좀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이 3월 달에도 책을 냈는데 그 책은 수나리 재무관리 그 기본 책이에요. 이번에는 수나리 재무관리 그냥 재무관리예요. 여기가 기본이 아니죠. 입문, 그쵸? 입문이었죠. 입문. 그 다음에 원래 기본이란 말 붙이려다가 그냥 재무관리 1, 2 두 권짜리 책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나왔고요. 잠깐 이제 좀 소개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 학습 대상은 재무관리 시험 과목이 있는 수험생, 그쵸? 특히 이제 요 책은 요 CPA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재무관리 공부를 꼭 하셔야 되니까, 그쵸? 뭐 1차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2차에 별도의 과목이 있어가지고 재무관리가 없이는 회계사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이제 금융공기업들 있잖아요. 뭐 다양한 금융공기업들이 있는데 금융공기업에서 재무관리 시험을 입사 시험 중에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뭐 기타 이제 재무관리 공부가 이제 필요하신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다니시더라도 재무관리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런 분들 괜찮아요. 그래서 입문하고 비교했을 때 입문보다는 조금 더 당연히 자세하죠. 그다음에 입문에 없는 내용들도 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특징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수험서 쪽에 더 포커스 맞추기 때문에요. 이론뿐만 아니라 좀 문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연습 문제 구성을 CPA 1차 기출문제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시중에 나온 뭐 기출문제 해설책들이 있는데, 그 해설책들의 해설이 그렇게 막 어떤 건 물론 친절한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막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걸 좀 되게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제가 문제풀이 해설까지 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이게 전체가 이제 입문도 이제 칼라지만 요 재무관리 1, 2도 칼라예요. 그래서 학습하기 좀 편하시고, 페이지도 1, 2권 다 합쳐가지고 한 970, 한 980 이 정도 페이지 되어서요. 뭐 그렇게 막 부담이 많이 되는 양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목차를요. 보시면 파트 1, 그래서 총 파트가 18파트까지 있어요. 근데 파트 1 보시면 뭐 기업 활동에서의 뭐 재무관리 역할, 굉장히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기업 활동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시험 측면에서는 요 재무관리 목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CPA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혹시나 뭐 경영지도사 같은 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2차 시험 과목에 재무관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끔씩 나오거나 뭐 객관식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해상충이라고 해서 뭐 채권자와 주주, 뭐 주주하고 경영진들의 이해상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예시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왜냐면 이제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론은 좀 아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 보면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들도 좀씩 물어봐요. 뭐 발행시장, 유통시장, 뭐 IPO, 뭐 적대적 M&A 이런 좀 제도적인 거,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 이제 좀 프랙티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놓고, 주요 뭐 금융 상품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트 1은 편하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파트 2에서 보시면 여기 화폐 시장 가치죠. 요 자기 독립적인 문제로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 화폐 시장 가치는 재무관리 문제를 풀기 위한 뭐 기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면 사칙 연산을 뭐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현재 가치, 미래 가치도 있지만, 여기 이제 특수한 형태의 현금 흐름, 그쵸? 그다음에 이 복리, 이자를 1년에 몇 번 주냐에 따라 뭐 연속 복리, 뭐 로그하고 이 관계,
왜냐면 자연로그하고 이제 자연지수 있잖아요. 자연대수. 이 관계들을 알아야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은근히.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자본예산인데 확실성화의 자본예산이죠. 그 중에서 보시면 투자안의 이제 경제성 분석, 그렇죠? 수년째 가치학, 내부 수익률 두 개가 많이 나와서 두 개 서로 비교한 내용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내부 수익률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1원당 수익률, 그렇죠? 두 번째 다음에 중간에 발생하는 재투자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은 이제 IRR로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한들 요것도 1차 시험에 조금 단골로 나오는 편이고 뭐 수익성 지수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본예산 특수사항이라고 해서 뭐 투자 기간이 다른 거 뭐 투자 금액이 제약이 있는 거 인플레이션 뭐 기계 교체 시기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시험에는 요 1, 2, 3까지 나오고 요 4번은 조금 내용이 어렵죠. 그다음에 파트 5에서 뭐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뭐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 보면 이제 효용 함수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위험 회피형이다. 위험 중립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효용 함수를 어떻게 가정하냐에 대한 건데 여기서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다. 뭐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고 평균 분산에 대한 지배 원리들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마코비치의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위험 분산 효과. 우리가 이제 위험 분산 효과는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이 아닐 때 발생하죠.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거를 좀 확장해서 N개의 자산, 그다음에 체계적 위험, 그다음에 여기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 여기는 이제 평균 분산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 배분성까지 이렇게 이제 나가고요. 파트 7이 꽤 내용이 많아요. 보시면 거의 여기가 이제 한 1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APM하고 APT인데, 그렇죠? 이제 CAPM에 대한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시장 모형으로 우리가 CAPM을 계산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기대값을 줘가지고 CAPM을 계산하는 거. 당연히 이제 CAPM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는 우리가 CML 선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오고, 뭐 롤에 대한 얘기, APT 모형들, 그다음에 CAPM 검증하는 거 이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탕으로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 주로 이제 주식 가치 평가는 여기서는 이제 배당 이론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 가치 평가.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로 1차에 많이 나오고 상대 가치 평가도 나오긴 하지만 뭐 빈번한 주제는 아닌데 기타 시험에서는 좀 많이 출제되는 토픽이죠. 자본시장의 효율성 중에서도 이제 여기 행동제약 요 얘기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되어 있고요. 네, 자본 구조, 그렇죠? 자본 구조니까 그 전에 이제 손익분기점, 뭐 레버리지 분석, 요 레버리지는 이제 우리가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 위험이 재무 위험이냐, 아니면 뭐 영업 위험이냐, 요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이지만 이제 WACC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본 비용이 과거에 MM 이론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MM 무관련 이론 1958. 수정 이론 1963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하마다 모형, 밀러 균형 부채 이론 이런 식으로 요 3대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 얘기하고 기타 이제 뭐 신호 이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자본 구조 이론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의 자본 예산 쉽게 말하면 이제 가치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법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를 캐시플로우하고 캐시플로우에 대응되는 할인율로 하는 거, 주주현금 흐름법, 이제 주주 가치를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거고, 조정현가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MM 이론 보면 VL은 VU 플러스 BT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무부채 기업의 가치하고 부채를 사용했을 때 그 효과, 이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뭐 확실성 등가법, 뭐 리스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경제적 부가가치, 뭐 잔여이익, 뭐 재무 비율인데, 요 내용들은 주로 이제 뭐 1차에도 좀 나오긴 하지만요. 주로 이제 2차 쪽에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일 경우들이 많죠. 뭐 배당과 기업 가치에서 MM의 배당 이론, 뭐 기타 배당 정책, 배당 정책이면 뭐 자사주를 매입했느냐, 그쵸? 아니면 뭐 현금 배당 주냐 이런 얘기들. 인수합병인데요. 인수합병은 보시면 이게 전략, 그다음에 가치 평가, 그다음에 합병. 인수가 합병 비율 있잖아요.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런 얘기. 채권도 이제 단골이시죠. 채권은 가치평가랑 채권에 보면 투자 유형, 뭐 이자율 결정,
그죠? 뭐 선도 이자율도 계산해보고 현물 이자율, 다양한 이자율, 만기와 만기 수익률과의 관계들, 뭐 채권 투자 전략, 자산부채 매매 전략, 채권의 그 단골 주제들이고 옵션 쪽도 한 100페이지 가까이 돼요. 양이 많죠. 시간가치, 내재가치, 포클 페널티, 옵션 가격 범위, 영향 미치는 변수, 옵션 투자 전략들이 있죠. 뭐 버터플라이니, 그렇죠? 뭐 수직 강세 스프레드, 뭐 수직 약세 스프레드, 뭐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만기 때문에 만기 차이를 가지고 이용한 것들, 뭐 박스 스프레드,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 옵션 가격 결정 무형인데 우리가 뭐 특히 이항 무형하고 블랙쇼ル 무형들 이걸 이용해서 위험 관리하는 거, 실물 옵션 이게 좀 또 어렵죠, 까다롭고 옵션의 응용이니까 여기 우리가 채권 중에 보면 수익 상한 채권, 뭐 수익 상한 청구 채권, 그다음에 뭐 상환, 그다음에 빗더블, 신주 인수공부 사채, 뭐 전환 사채 이런 것들 이제 같이 평가하는 것들 나오죠. 선물, 등가식,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보유 비용 모형, 뭐 주가 지수, 통화 선물, 금리 선물은 요 채권 쪽이랑 이용되는 거죠. 선물 이용할 위험 관리, 그다음에 합성 선물 이렇게 하고 스왑하고 바, 그렇죠? 이제 금리 스왑, 통화 스왑 대표적인 스왑이고 바 나오고 기타 스왑은 최근에 CPA 시험 보면요, 뭐 TRS, 토탈 리턴 스왑, 그다음에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런 내용들 좀 소개하고요. 국제재무관리는 이제 대부분 환율 관련해서 요 환율 결정 이론이죠. 요거랑 뭐 국제자본예산, 환위험 우리가 해치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보론에 보면 PCA 분리정제를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PCA 분리정제는 사실 회계사 시험에서도요 2000년 이후로는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문에 넣기는 좀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놨고요. 재무관리 이론의 체크리스트 해가지고요. 이제 공부 다 하신 다음에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거의 한 2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제 Q&A 형식으로, 퀘스천의 형식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마 이거 굉장히 좀 도움 되시고요. 물론 이 교재를 통해서 뭐 CPA를 준비하신 분들이 이 교재 하나만으로 2차까지 다 그러긴 힘들어요. 최소한 이 교재를 통해서는요, 1차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한 99% 정도는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어떤 기본 소양, 그쵸? 그것들이 이제 충족되는 상태예요. 2차 공부를 하려면 제가 지금 또 2차 원고를 따로 쓰고 있는데 그거 좀 필요해요. 왜냐면 그건 이제 2차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2차 문제들이 말 자체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는 2차가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 이제 2차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얻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책 소개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